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 월세를 얻을 때 보통 중간에 부동산을 끼고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도 있죠. 부동산 직거래 왜 할까요? 오늘 살펴볼 것 바로 이 직거래입니다. 직거래하는 첫 번째 이유, 수수료 아끼려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많은 분들은 복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에서 3억짜리 전세를 얻으면 9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집을 6억에 팔았다면 최대 240만 원까지 내야 하죠. 부동산한테 주는 중개보수, 기꺼이 줄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집값이 수억 원이 올라도 중개보수 주기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집값이 반대로 떨어졌을 경우엔 정말 이 돈마저 너무 아깝게 느껴지겠죠. 바로 이런 중개보수를 아끼려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아끼려는 직거래, 아주 큰 액수의 매매보단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월세에서 직거래를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월세 30만 원짜리를 구하면서 중개보수 30만 원 내기는 출혈이 큰 법이니까요. 직거래 두 번째 이유,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일 때 직거래가 많습니다. 전세 월세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같은 집에서 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서로 협의를 한 뒤에 둘이 만나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많죠. 세 번째, 중개거래인데 부동산이 빠져서 직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뭔가 구릴 때, 찜찜할 때 중간에 부동산이 빠지게 됩니다. 부동산 명판을 뺀다, 부동산 인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부동산이 매도자, 매수자 서로 매칭시켜서 계약도 하고 모든 중개 행위를 했음에도 정작 계약서에는 부동산 이름은 빠지고 매도인, 매수인만 남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구릴 때, 찜찜할 때 또는 비정상적일 때 이런 경우가 많죠. 가장 흔한 경우는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일 겁니다. 분양권이나 빌라를 사면서 다운계약을 쓴다, 업계약을 쓴다. 이럴 때 부동산이 빠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걸렸을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중개 거래를 했음에도 명판을 뺀다면 그 자체로도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부동산이 몸살일 때 부동산 명판은 빼고 직거래라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직거래 이유, 가끔 그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동네 시세가 6억인데 갑자기 4억에 팔렸다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 8억, 9억에 팔렸을 때 이렇게 지금 분위기와 맞지 않는 상당히 튀는 가격에 거래된 집을 보면 10중 8구 직거래라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매도 매수인끼리 아는 경우라 중간에 부동산을 끼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세금, 양도세나 증여세가 되겠죠. 이런 세금 때문에 상당히 어이없는 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대부분은 거래 당사자가 스스로 뭔가 구리기 때문에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 어이없이 높은 가격에 된 직거래들이 바로 그런 유형인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들끼리 말을 맞춘 다음에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좀 써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부동산이라면 뭔가 찜찜하고 자신은 상황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둘이 계약서 쓰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거래에 돈 몇 푼 받자고 발 담갔다가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어서죠.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동산에서 거절했을 경우입니다. 소위 빠꾸 먹었을 때죠. 자, 이렇게 직거래의 다양한 이유 오늘 살펴봤습니다.